안녕하세요. 양희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이처 비뇨의학과 의원 은평점 유지영 원장님 모시고 방광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처 비뇨의학과 의원 은평점 유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많은 여성분들께서 고생하시는 질병이 바로 이 방광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방광염이라는 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네, 방광염이란 방광 점막에 염증이 발생한 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광염은 종류가 혹시 다양할까요?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나누어서 급성 단순 방광염, 만성 재발성 방광염, 그리고 방광염의 끝판왕인 간질성 방광염, 그리고 방광염과 증상은 비슷하지만 염증은 없는 과민성 방광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광염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방광염들에 대해서 전부 배워보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은 급성 단순 방광염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급성 단순 방광염이란 어떤 병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성 단순 방광염은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 없이 방광에 국한된 세균 감염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병에 걸린 환자분들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소변 볼 때 통증이 발생하는 배뇨통,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그리고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급박뇨, 그리고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난 야간뇨, 그리고 하복부 불편감 등이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혈뇨, 그리고 소변의 악취, 그리고 혼탕뇨, 요실금 등을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급성 단순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분들께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은 요도 길이가 남성보다 짧고 남성과 달리 향균 효과가 있는 전립선액이 없으면서 항문으로부터 회음부, 요도 입구가 근접해 있어 쉽게 세균 감염이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성분들이 비뇨의학과를 온다는 게 심정적으로 좀 꺼려지기도 하잖아요. 혹시 비뇨의학과에 내원하게 된다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될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을 이용한 시험지 검사법과 현미경 관찰 검사 정도입니다. 시험지 검사법을 통해서 혈뇨, 녹뇨, 세균뇨, 단백뇨, 당뇨, 소변의 색깔, 투명도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원심 분리하여 침전물을 이용한 현미경 관찰 검사를 시행합니다. 실제로 슬라이드에 적혈구, 백혈구 등 비정상 세포가 보이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추가로 소변배양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소변배양 검사는 염증의 원인균을 확인하는 검사인데 특히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이라면 이후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증상이 다 비슷하게 보이기는 해요. 이런 증상을 보이는 또 다른 병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질염이 있습니다. 질염의 증상도 급성 단순 방광염과 비슷하며 같이 동반되기도 잘 하는데요. 보통 질 분비물과 냄새, 가려움증, 성교통을 주 증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질염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밖에는 어떤 병이 있을까요? 그 외에 여성 요도염도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세균요는 없는데 녹뇨만 있는 경우에는 요도염의 가능성을 더 무게에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방광통 증후군이라고 해서 감염이나 다른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배뇨통, 빈뇨, 급박뇨 등 방광과 관련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골반 염증성 질환이라고 해서 소위 골반염이라고 불리는 병인데 하복부 또는 골반 통증과 발열이 나는 것이 가장 흔한 특징입니다. 물론 배뇨통도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반 검진이 필요하며 비뇨학과보다는 산부인과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 아무리 치료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방광암의 가능성도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은 정말 비슷하지만 감별을 해야 하는 다른 병들이 많네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 급성 단순 방광염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어떤 치료를 하고 또 그 치료의 경과는 보통 좋은 편일까요? 네, 급성 단순 방광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원 시 방광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과 소변 검사에서
방광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인다면 원인균이 나오기 전에 경험적으로 대장균에 잘 듣는 약을 우선 처방을 합니다. 급성 단순 방광염은 치료 효과도 좋아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이 3일 안에 증상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대장균은 약제 내성균이 많아서 처음부터 아주 강한 약물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약한 약물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처음에 검사를 하였던 요배양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고 항생제를 교체하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인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CT 검사, 방광 내시경 검사 등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증상이 호전되면 또 추가적으로 다시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항생제 치료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면 급성 단순 방광염의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위한 소변 검사를 따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광염 진단 시 혈뇨가 동반되었다면 혈뇨가 지속되는지 여부는 따로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경험적 항생제 사용 후 3일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2주 이내에 다시 재발을 하였다면 그때는 다시 소변 검사와 요배양 검사, 항생제 민감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때에는 항생제 사용 기간도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요즘 정말 너무 바빠서 병원에 올 시간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혹시 후유증도 남게 될까요? 네, 급성 단순 방광염은 제때 잘 치료받으신다면 거의 후유증 없이 잘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치료를 안 하신다면 가장 우려되는 합병증이 재발성 만성 방광염으로 넘어가는 게 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의 균이 제때 재균이 되지 않는다면 이 균들이 상행성으로 신장까지 올라가서 신장에 염증을 일으켜 발열과 측복통을 유발하는 급성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광염증을 방치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방광 점막에 문제가 생겨 간질성 방광염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 제때 빨리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급성 단순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겠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네이처 비뇨의학과 의원 은평점 유지영 원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